오늘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우리의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신체에 과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 어떻게 신체에 영향을 미치냐,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냐라고 말합니다. 제 채널 구독자분들 대부분은 아마 감정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이걸 아직도 모를 수가 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심리학적 지식이 광범위하게 퍼지게 된 것은 정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심리학적 지식이 널리 소개되기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다는 거죠. 그럼 감정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이 사람들의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와 역사적 사실들이 있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 지역에 고아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서 나라에서 직접 고아원을 만들어 운영했다고 합니다. 좋은 시설을 갖추고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주며 아주 위생적으로 관리를 잘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아이들의 사망률이 너무 높았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설을 갖춘 다른 사설 고아원에 비해서 아이들이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남은 아이들조차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부진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라에서 설립한 그 고아원은 당시 위생 개념을 너무 중시해서 아이들을 격리시켜 키웠고, 직접 안아주며 돌봐줄 인력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안아주지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충분히 안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급기야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신체 접촉을 통한 정서 발달이 이토록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로까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감정 자체를 나약함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아주 나약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라면 나르시시스트들은 온갖 여러 감정들을 다 연기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만만하게 생각하는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죠. 그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역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자신의 감정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분노하면서 자신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상대방에게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대신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아주 저급하고 비열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모두 전가받은 상대방은 그 감정을 전혀 표현하지도 못하고 해결하지도 못한 채 내면에 차곡차곡 쌓아놓을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앞에서는 전혀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고, 나르시시스트처럼 약자에게 자기 감정을 떠넘기는 성격도 못 되니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은 해결되지 못한 채 계속 쌓여만 갔죠.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꼈을 때 그 감정이 그냥 사라지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반드시 어떻게든 표현되어야만 그 감정이 해결된다고 해요. 표현되지 않고 기억되지 않은 채 묻히는 감정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은 우리의 생각이나 꿈, 느낌, 행동, 몸의 기능 속에서 자기 목소리를 냅니다. 어떻게든 누군가가 알아먹을 때까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항상 진실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속일 수 있고 우리의 가슴을 닫을 수는 있지만 몸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몸은 아주 정직하게 우리의 비밀을 드러내죠. 여러분은 나르시시스트를 계속 변호하면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외면하고 좋게 해석하고 그걸 믿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여러분의 몸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너의 상사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너의 어머니 항상 저러셨잖아. 그 사람이 돈은 잘 벌잖아. 그 사람이 예쁘잖아. 잘생겼잖아. 등의 말로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고 그들을 변명해주지만, 정직한 우리의 몸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몸은 슬픔과 분노, 두려움, 증오, 질투, 죄책감, 억울함, 상실감, 자포자기의 언어를 말합니다.
이런 감정들은 우리 몸을 통과하면서 주요 장기, 호르몬, 뇌, 골격근계, 중추, 신경계를 완전히 바꿔놓는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쌓아놓다가 그 해결되지 않은 감정 더미 때문에 병이 생기죠. 끔찍한 편두통, 몸 전체에서 느껴지는 통증, 모든 종류의 위장 문제, 수많은 신경 문제, 안구 경련까지. 유전적으로 병에 걸릴 만한 요인이 전혀 없음에도 감정적 스트레스만으로도 큰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의절된 감정들은 미래의 자가 면역 질병, 정신장애, 암, 심장혈관 질환의 원료가 된다고 해요. 라마니 더바술라 박사는 나르시시스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외 없이 건강이 악화된다고 말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연인, 가족, 상사, 동료 또는 친구와 관계 맺는 사람들은 갈수록 건강이 악화되며 그들은 자신이 왜 아픈지 이해를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 나르시시스트들과 멀어지면 이 건강 문제가 다시 완화되고 회복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우리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게 되죠. 불안과 공포, 무관심, 무력감, 걱정, 염려 및 자기의심에 시달리게 됩니다. 진정성, 진실성이 상실되는 것에 대해 괴로워하고 스스로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갖고 살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 내가 뭔지 모르겠어.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라는 식의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나르시시스트를 만나야 할 날짜, 시간이 다가올수록 불안과 짜증이 늘어나고 나르시시스트가 주차하는 소리, 발걸음, 문을 여닫는 소리만으로도 화가 나기도 하고 심장이 빨리 뛰기도 합니다. 세상을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하나 싶어요. 이 모든 비정상적인 반응으로부터 벗어나 평온함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최선이겠죠. 나르시시스트가 가족이거나 정말 떠나기 힘든 상황이라면 제 채널의 나르시시스트 대처법 및 그들을 변화시키는 방법 등의 영상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많이 심각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임을 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